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4월 14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락별로 끊어서 같이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의 경우 오늘 0.01% 상승한 0.01% 상승한 2716.71포인트로 마감을 하였고, 코스닥의 경우는 0.08% 상승한 928.01포인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제 조금 글로벌 증시가 반등을 조금 했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상회하는 치가 나오긴 나왔었는데, 물가가 지금 많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물가 정점론이 지금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물가가 점차 다시 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들어오면서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수급상으로 따져본다면은 코스피의 경우는 외국인이 2,500억 가량 매도, 순매도, 기관이 1,600억 가량 순매수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의 경우 외국인 기관 모두 300억 가량 매도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증시가 오른다 내린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같이 여겨봐야 될 게 이 거래량과 수급이에요. 거래량과 수급. 증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올랐는데, 수급이 이만큼 들어오면서 오른 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똑같이 올랐는데 거래량 수급이 이만큼 들어오면서 오른 거랑은 분명히 다른 내용일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증시가 지금 상승하는 내용을 보면은 거래량이 사실 거래량에 실린다거나 뭐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개선되면서 상승하는 날들이 막 흔하게 보이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수급 부재인 내용들이 꽤나 강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증시가 다시금 변동성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가능성 정도는 계속해서 열어두어야 될 거라고 저도 지금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아직 반등 국면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조정 국면이 끝나가는 건가? 이렇게 가능성을 좀 열어보는 거지, 아직은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이제 주가의 경우는 결국은 실적이 변수죠. 이 기업의 가치는 결국 뭐랄까,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잘 창출해내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변하는 건데, 이 기업의 가치는 그러면 실적에 따라서 변할 겁니다. 근데 이제 1분기 실적 기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적이 변수라는 점에서 지금 펀더멘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글로벌 이익 증가율을 따져봤을 때 작년에는 50%가 나왔어요. 어마무시한 수치죠. 50. 근데 올해 글로벌 이익 증가율은 지금 9.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크게 둔화가 될 거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물론 실적이 그래도 기대감이 있고 잘 나오는 종목들에 한해서는 투자 심리도 살아나고 주가가 폭등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글로벌적으로 다 실적이 오름세일 때보다 개별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좀 보다 많은 부각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실적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기보다는 매물들이 더 빠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감들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라기보다는 많은 종목들의 특성을 좀 감안하면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좀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글로벌 증시 안에서 조금 뭐랄까, 상대적으로 매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내용들, 이런 우리가 뭐 실적에 대해서 낙관론을 펼치는 것도 좋은 내용이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식시장에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이 양방향성의 가능성을 항상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한 방향의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것도 좋지만 양방향의 방향과 양방향으로서의 전략을 항상 잘 수립을 해놓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면서, 그래서 오늘 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좀 꽤나 강세를 보였어요. 삼성 여기 나와 있구나. 오늘 4%가량의 좀 강세를 보였는데 1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좀 증권업계에 따르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4.2%나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110%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게다가 신공장 증설이 좀 가시화되고 있어서 성장 동력 확보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상승이 나왔는데, 글로벌 증시가 계속해서 흔들리는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꼭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실적 장세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가시화시켜주는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특징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LG 이노텍 어떤 내용이냐 이제 애플카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는데 협력 기대감입니다. 결국은 협력 기대감. 애플의 지금 OS가 있잖아요. iOS가 있잖아요. 애플의 이 iOS로 말이 꼬였네. 죄송합니다. iOS처럼 이 중앙 집중형 운영 체계로 운영되는 자율 자동차를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이제 한국 부품 협력사가 후공정의 일부를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조금 뭐랄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알아야 되는 내용이 한국의 기준금리가 상승했으면 인상됐습니다. 기존적으로 1.25%였는데 1.50%로 0.25% 0.25포인트 인상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금융 관련주들, 뭐 은행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죠. 신한지주, 뭐 한화생명 이런 종목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는데 금융업종들 이제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항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시장을 좀 지켜본다고 했을 때에는 사실 뭐랄까 시장의 움직임, 시장의 방향성이 지금 뚜렷하게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하루 음봉, 하루 양봉에 대한 의미를 가져볼 때도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이제 이슈에 대해서 변동성을 좀 가지고 있는 건데 우려감을 가질 거는 하락 속에서는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상승 속에서는 매물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거래량이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우려감을 가져야 되고 결국 이 이슈들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실적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BH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이제 실적이 강세를 보인다.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기대감이 있다는 소식에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1분기 실적 장세에 대해서 대응하는 법을 같이 한번 조금 잘 연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와 관련해가지고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시금 조금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뭐 인터파크 이런 종목들도 있겠고, 뭐 TJ 미디어 이런 종목들도 있겠고, 좀 뭐 제주 맥주 이런 종목들도 있겠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서 일상생활에 대한 소비 증가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은 일상생활 속 소비에 대한 내용을 가진 종목들이 많이 상승이 된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 리오프닝 테마라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왜냐면은 이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은 재작년부터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서도 어찌 보면 또 계속해서 부각을 받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 저평가다. 뭐 이렇게 모멘텀을 가져보기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관심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마스크를 실외에서는 완전히 착용을 안 한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거리두기 관련주들, 거리두기 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내용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리두기 관련주들 중에서 좀 꽤나 아직까지 다른 종목들에 비해 부각을 못 받은 게 이 면세점 관련주예요. 뭐 여행, 항공 관련주들이 지금 부각을 받으면서 꽤나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최근도 그렇고 꽤나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어떻게 보면 면세점일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제 면세점에서 구매 한도에 대한 내용을 이번에 폐지를 시켰죠. 많이 살 거면 많이 사라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충분히 가져볼 만한데 아직까지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부각을 못 받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면세점 관련주들도 같이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